세월이 흐를수록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도 들뜨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왜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힘든 환경이야 버티기 어렵다 해도 왜 좋은 환경에서도 무너진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자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돈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세월을 조금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주변의 인정이 많아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유난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환경에 중심을 둔 사람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늘 비교 속에 놓이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무너지고, 형편이 좋아질 때는 이걸 잃으면 어쩌지 하며 또 불안해집니다. 결국 바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좋을 때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밖의 조건을 붙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붙든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 삶에서 바로 써먹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내는 누추한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이 변치 않으니 어질구나 아네요. 여기서 공자가 말한 것은 가난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마음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이 바뀌어도 자기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평온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평온함을 만든다는 것을 공자는 이 예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어려운 환경만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사람을 쉽게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쌓이면 감사는 줄어들고 당연함은 커집니다. 작은 불편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손해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공자는 부와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식과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환경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버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익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손해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익이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늘 기준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군자는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도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공자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핵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그것을 남에게서 찾는다.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기준을 밖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까지 환경에 맡겨버리면 사람은 평생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은 조건을 붙든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온한 사람은 기준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결국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이 좋아질수록 내 삶의 태도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둘째,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을 놓지 않기. 셋째, 하루에 한 번 내 평온이 조건에서 오는지 기준에서 오는지 돌아보기.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삶의 무게는 조금 달라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결국 삶의 기준과 주체를 나에게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